이게 판매사 도전 과정이 한 3강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애터미 사업이란 뭡니까? 저한테는 9년 전에 딱 여기 갈림길이었어요. 분기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요 길로 갈까?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었어요. 이런 직선길이 있었는데, 그게 애터미를 딱 만나면서부터 아니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 이쪽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애터미 사업이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요. 예.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면은 어느 날 문득 예기치 않았던 성공과 만날 것이다. 성공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성공을 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성공을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성공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준비된 우연이에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연한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애텀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두 번 다시 한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왔어요. 왜? 저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이러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판매사 도전이란 뭐냐?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서울 인터체인지인데, 여기, 이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출발선에 딱 서 있다는 것이죠. 요 출발선에. 자, 우리의 여정은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 목적지. 그게 성공이라고 보면요. 성공 고속도로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 아직 출발 안 했죠. 자, 판매사는 뭐냐면 요 판매사를 도전해야지 하는 거는 요 출발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작, 스타트.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 아직 판매사 아닌데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 단계. 네.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애터미는 사업적으로 결단하는 시점이에요. 판매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는. 내가 한번 성공 고속도로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요. 팀워크이죠. 그전에는 그냥 소비자 만들고 할 때는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판매사를 한번 해보려 그러면은 나와 스폰서, 나와 파트너 간의 팀워크를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는 시기입니다. 왜? 이게 우리 애터미 사업이 다거든요. 혼자 못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배우고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거기는 멀어요. 난 안 가요. 해도 됐는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배우고 이 시스템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왜 내가 참석을 하고 파트너분들을 또 초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냥 나 혼자 직선으로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그죠? 룰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중에 자, 판매사 도전은 스타트 지점에 서고 이제 사업적으로 결단하는 시점이다. 요걸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판매사는 월 5천만 원의 절반 지점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사진 찍을 때 5천 이러면서 사진 찍었어요. 5천. 월 5천만 원 받자 이거죠. 지금은 이제 1억 이러면서 찍어요. 1억. 월 1억. 예. 저희는 얼마요? 3억 이러면서 찍어요. 예. 자, 어쨌든 예전에는 5천만 원이 좀 이렇게 목표였어요.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달에 5천만 원. 예. 뭐연 말고. 그러면 한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 50만 원 정도 받고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당이 요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요렇게 평균적으로. 그 세미 판매사 오토 세미가 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렇게 되다 보면 오토 판매사가 또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어떻게 점핑이 되냐면 마케팅 플랜상으로 쭉 하다 보면 그러면 200에서 한 400 정도, 200에서 400 정도 되고요. 400에서 800 정도 되고요. 800에서 1500 정도 되고요. 1500에서 한 2500 정도 되고요. 2500에서 한 5000 정도. 이런 식으로 점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 오토 판매사까지 5단계고요. 그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5단계예요. 그 총 10단계에 딱 절반 지점이 오토 판매사 지점이더라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되나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예, 왜? 마케팅 플랜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70대 70. 자, 30대 30, 70대 70. 우리는 7단계 직급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로너즈 마스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있잖아요. 그것만 직급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당을 좌우하는 것은 3대 30, 7대 70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요걸 목표로 하다 보면 수당이 요렇게 점핑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오토가 되시면은 이런 정도의 수당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절반 지점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이유는 돈을 벌면서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요 때는 뭐예요? 돈도 별로 안 되면서 뭔가 열심히 뭐 이렇게 노하우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이유는 아이고 힘들어도 돈 버니까 이러면서 재미가 있어요. 자, 여기로 빨리 넘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절반 지점을 빨리 돌아서 우리 마라톤도 보면 반환점을 딱 돌잖아요. 자, 그렇게 빨리 절반 지점까지 갈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셔야 된다. 자,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완사천이라고 태조 왕건이 천년전 인물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샘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 물동이 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물동이 해가지고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오신 분들. 이제 이거는 하루하루 그냥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도 꼭지만 딱 틀면 나온다. 이게 이제 부의 파이프라인인 거죠.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더니 황금알 하나씩 낳아주는 거위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써도 계속 놔줘요. 이런 거위 하나를 우리 집에 들여놓는 거다. 애터미를 통해서. 자, 이런 어떤 꿈을 꾸시는 분만, 꾸시는 분만 파이프라인을 놓고요. 거위를 키우고요. 거위가 여러분 황금알을 못 놓더라도 거위를 키우는 거예요. 아니, 황금알 낳는다고 해서 거위 키우는데 왜 알을 못 낳아? 처음에는 못 낳아요. 커야 된다니까요. 그게 애터미라고요. 황금알을 놓으면 계속 놓는데 고기까지 저는 그 시점을 자, 작은 황금알이라도 놓는 시점이 언제냐? 오토파면사라고요. 그전에는 뭐예요? 뿅아리, 뿅아리. 뿅아리한테 너 왜 알을 못 낳냐? 당연히 못 낳죠. 초창기에는 크게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초창기 시절을 빨리,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되는. 이게 판매사를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빨리 월 한 2, 300이라도 나오면 재미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 판매사 키우는 비즈니스거든요. 내가 판매사가 되어보고 파트너분들 판매사 키워주는 거예요. 자,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팀워크를 훌륭하게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재심 합력을 배우는 시점이죠. 기본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기본 매출 확보하고 133 활동의 기반을 닦는다. 그전에는 판매사 도전하기 전에는 그냥 주문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그냥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뭐 기본 소비자도 몇 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없던 소비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소비자가 있어서 판매사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만들어서 기본 매출, 판매사 하고 난 다음에 꽝, 0, 0 PB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거기서 기본적인 어느 매출이 올라와요. 한 세미 판매사 정도는 그냥 술술 올라올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찾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활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애터미 사업에서 제일 힘든 시점이 언제냐면은 누군가한테 거절받는 게 아니고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열심히나 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도 없고 소비자도 없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애터미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시점.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너무 힘듭니다. 예,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133 활동을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을 판매사 도전하시면서 닦는다는 겁니다. 자, 예상 사업자의 시.
이 C죠, C. 우리가 C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제크와 콩나무처럼 크게 자랄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올라왔다가 그냥 말아버릴 C인지 아니면 그냥 개나리나 뭐 민들레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들풀처럼 그냥 조금 올라왔다가 말신지는 잘 몰라요. 누가 아냐면 스폰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상 사업자의 씨를 스폰서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후원해 보는 겁니다. 후원해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저분은 그냥 제품 한 개씩만 쓰기 때문에 안 할 뿐인데요. 애터미 사업 안 할 사람인데요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스폰서 눈에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또 나와 파트너가 보다 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됩니다. 판매사 도전하시는 분이 세미나도 안 나오고 이런 라인 미팅도 안 나오고 교육 미팅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요, 안 돼요. 예. 판매사 도전을 못 한다니까요. 하다가도 말아요. 저기 스폰서가 안 도와준다고요. 도와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공 못 할 거니까. 고속도로 밖에서 고속도로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톨게이트 밖으로 일단 나가서 국도로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분은 부산까지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드린다고요. 왜? 서로 간의 시간 낭비예요. 예.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서 이랬던 저랬던 간에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서 1년 동안 내가 나 혼자라도 다녀볼게요. 세미나 다녀볼게요. 라인 미팅 나와볼게요. 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의 성공 원리를 체험해 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판매사 되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성공할 수 있겠네. 왜? 내가 했으니까 내 파트너들도 내가 알고 있는 저분도 나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attitude is everything이에요. 애터미 사업에 임하는 자세, 어떤 각오로, 어떤 결단으로 스타트를 했냐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다르고요. 하는 말이 다르고요. 어, 스폰서분이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왜? 성공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거든요. 원래 자기가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습관 그대로를 옮겨와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는 성공이 잘 안 됩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터미에 맞는 마음 자세, 애터미에 맞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임해야만, 그래야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을 바꾸면, 자세를 바꾸면, 애티튜드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Attitude is everything.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나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86세. 이분이 척추 후만증.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예, 뭐, 저희 한국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꼬부랑 할머니들. 예. 이게 이제 골다공증도 있고, 추간판 탈출, 척추 후만증 이런 식으로 해서 86세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결단을 해서 나 좀 허리 펴고 좀 돌아다니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번 결단을 하는데요. 그냥 아이고 허리 좀 펴야 되겠다 쭉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라죠. 모든 일을 할 때 아이고 좀 이렇게 있다가 빨리 아이고 월천만 원 빨리 쭉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단계. 자, 이분이 좋은 자세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재활 전문가인 레이첼 제시행이라는 분의 도움으로 1년 동안 재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허리 펴는 운동, 또 이렇게 다리 운동, 그죠? 이런, 운동들을 해가지고 허리를 편 거예요. 등을 펴고 통증 없이 걷는데요, 지금은. 자, 이게 성공이죠. 그죠? 자,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매사 도전하실 때도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이분이 결단을 했을 때, 나 그냥 내일 아침에 쭉 펴야지. 이렇게 해서 편 게 음, 아니거든요. 애터미의 성공 과정도 이렇다는 걸 여러분 알고 가셔야 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할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자세는 뭐냐면 직급 도전 및 유지는 자,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 목표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발적 의사는 뭐냐면 자, 처음에는
그냥 우리 사장님 판매사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야지 말아야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글쎄요, 별로 갈 생각 없었는데, 스폰서님이 가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갖다 쳐요. 그러면요, 자, 아까 고통이 있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할머니처럼. 자, 이렇게 고통이 있다 그랬죠. 자, 안 하던 소비자 만들고, 없는 소비자 만들어야 되고, 또 포인트 250대 250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어떤 미팅도 있고,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또 본인 하는 일이 있으면 시간 쪼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하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무슨 가게에 방해되는 것 같고, 직장에 방해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절도 당하고 하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내가 괜히 했나 봐. 스폰서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괜히 했나 봐 하면서 그냥 말자 하면서 말아버려요. 스폰서 원망하면서. 에이, 괜히 하라 그랬어. 근데 자발적으로 하신 분은요, 어떠냐 하면은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하지? 저 친구가 거절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럼 소비자라도 만들지? 라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나 이 애터미에서 어떤 도전을 하실 때는 자발적 의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본인도 포기할 어떤 명분을 딱 가져요. 스폰서가 하라 그랬는데 나는 하기 싫었는데.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순간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다 만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목표다. 그 다음에 본인의 사업적 체력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래, 한번 면당 헤딩해 보자 하시는 분은 또 돼요. 그럼 또 생겨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뭐 배운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어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전을 하거나, 뭐 또 도전 후에도 또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런 재점검을 해가지고, 제품 재고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잘 소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역량을 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갈까요? 아니면 한 달 뒤에 갈까요? 뭐 아니면 두 달 뒤에 갈까요? 한 달 반 만에 갈까요? 이걸 결정하셔야 된다. 이것도 이걸 줄이는 것. 내가 나 상반기 가고 매달 상반기마다 나 가볼게요. 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결단이거든요. 뭔가 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체력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상위 스폰서분들 직급과 함께 맞춰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판매사를 가게 되면 우리 스폰서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 스폰서님은 팀장을 갈까? 바로 위에 스폰서님은 나와 같은 그냥 판매사 가시네? 그러면 그 위에 스폰서님은 팀장을 가시나?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돼야 됩니다. 의논을 해서 하면요. 너무너무 시너지가 일어나요. 왜? 그 위에 분은 그냥 판매사를 가시지만 더 위에 뭐 팀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팀장이 돼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본인 직급하고 걸려 있는데 또 그 위에 어떤 분은 또 이분이 그 스폰서분이 팀장을 감으로써 또 국장을 가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거 몰라. 나는 모르고 나는 상반기 가기로 했으니까 나 상반기 갈게요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나 8월 상반기에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스폰서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A라는 분이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판매사 도전하신답니다. 8월 상반기에 가신대요. 그러면 스폰서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획이 8월 하에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혹시 만약에 가시게 되면 8월 상반기보다는 8월 하반기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뭐 좀 이렇게도 도와드리고 저렇게도 도와드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서로 간에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는데 이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요, 나는 모르겠고 8월 상반기에 가기로 했거든요. 내가 그 파트너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혼자 가셔야 된다. 도움을 못 주잖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분들 입장에서 하반기에 가려고 모든 어떤 역량들은 그게 좀 집중하려고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오토면은 서로 간에 오토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뭐 오토인데 뭘 가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이거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도전할 때 우리가 뭔가 조금 역량을 좀 집중할 때 내가 상반기마다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반기마다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판매사를 그러니까 뭐 상하반기 오토로 가시는 분들은 뭐 걱정 없죠. 근데 이럴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면 내가 스폰서분들 도움을 받아서 서로 스폰서분한테 도움 받아서 갈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나 그냥 갈까?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시면은 좀 힘들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차라리 그냥 하반기로 옮겨서 어,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도움받고 서로서로 도움돼 가지고 윈윈 서로 윈윈이에요. 나 때문에 팀장 가시죠? 나 때문에 국장 가시죠가 아니고 나도 좋고 스폰서분들도 좋은 윈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십시오. 내가 판매사이기 때문에 스폰서분이 팀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안 간다 그러면요. 만약에 8월 상반기에 나는 꼭 가야 되니까 8월 하반기는 딴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스폰서분들이 딴 사람 찾습니다. 예. 사람 많잖아요. 많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좌우라인에 나 파트너 내가 몇 명 없는데요. 지금은 몇 명 없죠. 나중에 돼 보세요. 한 라인에 있잖아요. 많아요. 예. 너무 많아서 누굴 도와줘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분을 도와주고 저분을 골라야 된다고요. 왜? 다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판매사 도전할 때부터 스폰서분들과 잘 이렇게 맞추면 스폰서분은 항상 여러분들 1순위로 생각하는 우리 사장님하고 다음에 내가 임페리얼 갈 때 저분하고 내가 꼭 저분 크라운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로얄 마스터 갈 때도 또, 본부장 갈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켜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매출 마감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본인 책임으로 완료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쪽 라인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우리가 유혹이에요. 왜? 바이너리기 때문에 한쪽 뭐 좌나 우나 어쨌든 한쪽 라인을 누군가한테 맡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건 내 책임 아니고 스폰서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좌측은. 또 그렇게 약속하는 스폰서님도 있어요. 좌측은 나하고 이렇게,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우측만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안 되는지는 그 서재영 TV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후레쉬아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해줄 수가 없어요. 스폰서 본인이 책임을 못 진다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좌우 라인에 대한 책임, 30대 30, 70대 70에 대한 책임, 마감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좌측에 30대 우측에 30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스폰서가 좌측을 맡기로 하고 자기가 우측을 맡기로 했어. 그런데 자기 우측은 30을 맞춰놨어요. 근데 10만 포인트를 내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10만 포인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좌측이 20이고 우측이 30인데 우측 30은 맞춰줬고 좌측 20인데 요거 10만 포인트를 좌측으로 넣을까? 아니면 내일 날짜로 10만 포인트를 넣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좌측에 스폰서가 하기로 한 20만 PB에서 10만 PB가 모자라잖아요. 나는 오늘 맞추고, 그죠? 오늘 맞추고 내일 또 맞추고 싶어. 그런 마음인데 스폰서한테 전화를 한다고요. 스폰서님, 좌측에 10만 포인트 비어 있습니다. 나 우측 맞춰놨거든요. 10만 포인트 넣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왜? 스폰서 입장에 다 넘쳤는데, 스폰서는 내일이나 모레 넣고 싶은데, 예를 들어 넣어준다 치면, 내일이나 모레 넣고 싶은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죠. 왜? 나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오늘 넣어주세요. 스폰서는 내일이나 모레 또 포인트 일어나면 거기다 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싸울 것 같아요? 계속 싸워요. 왜? 매일매일 맞춰야 되니까. 매일매일 맞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직급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측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기로 했어요. 우측에 내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나하고 유대 관계도 있고, 그분하고 막 이렇게 후원도 나하고 막 잘 치네. 그래서 우측에, 나 이번에 8월 상반기에, 8월 하반기에 우리 스폰서님이 국장 갈 때 내가 팀장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측에, 어, 판매사 한번 가볼래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했을 때, 좋아요 하면서 손을 딱 들었어요. 우측에 두 명은 딱 세팅 딱 됐어요. 좌측은 스폰서가 계속 후원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 예. 내가 해모임을 들고 가도 그쪽에는 안 줬어. 예. 우리가 미팅장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냥 거기는 그냥 목례만 하고 그냥 나는 내 우측에 있는 사람들 막 챙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 이걸 다 봤어요. 좌측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제가 팀장 가려고 하는데요. 좌측에 혹시 두 분 우리 리더님도 가실 수 있겠어요? 판매사 하면은요. 당신 누구세요? 그래요. 당신 누구신데요? 스폰서인데요. 스폰서 책임 안 했잖아요. 맞겠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임페리얼, 뭐 이런 큰 직급 갈 때도 좌측이 포인트 볼륨으로 엄청나게 큰데도 그걸 못 맞추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절대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스폰서 믿지 마세요. 이 부분은. 스폰서가 내 한 줄 해놓을 테니까 우측만 하세요.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해줄 수 없는 약속이에요. 스폰서분이 만약에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약속 지키세요. 절대 못 지킬걸요? 예. 매출 마감은 본인이 좌우를 3대 30, 7대 70을 맞춘다. 절대 누군가한테 맡기지 마시라. 파트너한테도 맡기지 마세요. 본인이 맞추고 싶으면 본인이 맞추는 거예요. 왜? 파트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도전 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 그 몸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70만 PB를 맞춰야 되는데 그죠? 30만에서 그냥 에이전트에서 70만 피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걸 맞춰야 돼. 이걸 이제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우 250, 250은 다 맞췄는데, 예를 들어 다 맞췄는데, 본인 판매사가 안 뜬대요. 그래서 마감은 됐어요. 끝났어. 다 끝나가지고,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요. 스폰서님, 나 지금 판매사가 계보도에 떠야 되는데, 세일즈 마스터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뜹니다 하면서 즉각 전화를 하시는 분은요, 그럼 스폰서분이 본사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A라는 분이 이번에 판매사 도전해서 다 맞췄는데 왜 이리 안 될까요? 하면은 거기서 조회를 해봅니다. 딱 조회해보면, 이분 아직 원 포인트가 조금 모자라시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누군가 반품을, 예를 들어서 반품을 한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를 했는데 그게 그 날짜에 차감이 돼가지고 안 뜨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그러면 스폰서분한테 빨리, 나 이거 마감했는데 왜 이래 안 뜨까? 상담을 하면요. 그럼 해결이 돼요. 그리고 혹시 마감이 됐는데 이제 포인트를 못 넣었어.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요. 본사에서 이걸 해줍니다. 하루 이틀 내에는. 본사에서 그러면 몸 포인트 빨리 지금 넣으시는 매출 그 어떤 서류를 넣어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전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우리는 순항을 받잖아요.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본사 입장에서도.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래. 저희가 가지 말라고, 아예 우리 사장님 가지 마세요. 아직 도전하시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막 간대. 억지로 막 간다 그러고,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막 뭐 아까처럼 8월 하반기에 가시라 그러는데 이번 8월 상반기에 가신 분이 있어요. 막 8월 상반기에 막 본인 혼자서 막 억지로 간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세요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가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우리는 다 판매사 된 줄 알았어요. 막 승급 스피치도 다음에 하세요 막 하고 했는데 안 떴다는 거예요. 판매사가. 그래서 에?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일주일 뒤에 그 아이고.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누가 있잖아요. 반품을 했는데 네. 딱 그 날짜에 반품을 해가지고 250대 나중에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250대 뭐 240.
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차감이 돼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맞췄을 때, 250대 250이야. 딱 그렇게 봤는데, 딱 봤는데, 그 이후에 차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폰서분들이나 누구 아무도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판매사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본인도 일주일 뒤에 알고 나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본사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사로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사를 도전하실 때 외적 자세도 한번 이제 체킹을 해보시자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그냥 내가 아직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판매사 하면은 이제 직급자잖아요. 직급자의 외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장, 머리 스타일, 말투, 표정, 뭐 이건 이제 남자분들 이야기입니다. 담배 냄새 같은 경우 이런 그 경우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은 뭐 무조건 화려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복장과 머리 스타일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꾸면은 사업이 더 잘 돼요. 예, 본인도 결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그 뭔가 스타일도 바꾸고 하면은 뭔가 자신감도 생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 해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특히 그냥 주부로 계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외적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외적 자세. 그러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커리어 우먼처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답게 애터미 사업을 빅 비즈니스로 우리가, 어, 하는 사람인데, 큰 빌딩에, 그죠? 큰 빌딩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이렇게 큰 빌딩에 예를 들어 구글 같은데 들어가는데 슬리퍼에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가서 내가 구글 임원들한테 내가 브리핑 하겠다는 분은 없겠죠. 어떻게 갑니까? 양복에 그냥 쫙 빼입고 구두 신고 가방 멋진 가방 들고 간단 말이죠. 자,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어느 정도로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외적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외적 자세 한번 잘 좀 체킹을 해 보시고요. 자, 남녀 간에 지킬 것들. 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승용차 타실 때 만약에 남자분, 이제 스폰서분이 남자예요. 그럼 옆자리에 타지 마세요. 뒷자리에 타세요. 옆자리에 타면은 뭡니까? 혹시라도 오해당할 수도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가정을 다 이루시고 이런 분들이 괜히 옆자리에 타서 뭐, 이렇게 바래다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잘 가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띄어가지고 오해를 당할 수 있다. 쓸데없는 오해. 집에 방문할 때 만약에 여성분이 혼자 있다. 그럼 절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예. 밖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뭔가 전달한다 그러면 괜히 오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대동을 하는 누군가하고 같이 가서 이제 두 명이 이렇게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꼭 그렇게 이걸 지키는 거죠. 그죠? 승용차도 저는 옆자리에 안 태웁니다. 뒷자리에 무조건. 옆자리에 제 짐을 딱 놔둬 버려요. 그러면 문을 열어다, 죄송해요. 저 뒷자리에 제가 사모님처럼 모실게요 하면서 뒷자리에 태우거든요. 왜? 괜히 나는 오해받기 싫다. 이거예요. 신체 접촉, 괜히 뭐 이렇게 허그한다든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뭐 미국은 뭐 이런 게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접촉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녀간에 지킬 것도 지키고 거래 금지, 동거래 금지. 우리가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폰서 이제 스폰서님한테 파트너가 이제 본인이 원래 좀 힘들었어.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로 해서 원래 마이너스가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는 중에 애터미를 하면서 이제 좀 그러는 게 스폰서님 한 100만 원만 좀 이번에 너무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겨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 좀 이렇게 아유 좀 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 더 잘할까 봐. 한 300만 원만요. 한 500만 원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500만 원만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 그래 내가 500만 원 이렇게 빌려주면 이분이 더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동거래를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또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본인도 뭐 조금 적금 깨가지고 막 빌려주고 막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아니고요. 채권 채무자 관계 되는 겁니다. 그때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하려 그래도 그 사람만 보면은 저 사람이 저 파트너가 이번 달까지 돈 500만 원 갚기로 했는데 갚을까? 그거 생각난다고. 자, 못 갚았어요?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미워져요. 아니, 저 사람 나 그렇게 안 받는데, 아니, 약속도 안 지키네? 여러분,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돈이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분은 갚고 싶겠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분도 알아요. 괜히 자기가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을 못 봐요. 스폰서 얼굴을 못 본다고 미안해가지고. 그거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돈 잃고 관계 잃고. 예, 그렇게 됩니다. 100%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해요. 자, 보험 들어줄 테니까, 네, 보험 하나 들어주면, 만약에 보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타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한번 와주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주면, 보험 하나 들어주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번 세미나 한번 가줄게요. 이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미치는 장사예요, 여러분. 보험은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 원어치 든다 쳐도 10년만 넣으면요,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분 한 번 그냥 세미나 한번 왔다 갔어. 그 애터미 나 할게요도 안 하고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보장이 됩니까? 근데 한번 갔다 왔죠? 그리고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 다단계 여러분 가시면 기만 버려요. 기만. 예, 괜히 그 제가 여러분들에 꼭 말씀드립니다. 뭐 무슨 다단계가 어쩌네 저쩌네 제가 다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두 번 안 당하려고. 예. 두 번 다시 내가 안 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아메이를 하고 난 이후에도요. 아메이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다단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자, 애터미만한 게 없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타다단계가 다 쓰레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만큼 쉽게 돈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없고요. 시장성이 제일 커요. 왜?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무한 단계고요. 이게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타 다단계 있잖아요. 가면요. 전부 다 단기성 거래예요. 얼마 먹고, 얼마 넣으면 얼마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지금 예전에 코로나 시점에 비트코인 같은데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꽂혔어. 그 저희한테는 예를 들어 얼마 투자했어요? 한 2, 300 투자했어요. 천만 원, 2, 3천만 원 투자했더라고. 그런 분들도. 그러고요. 다 날리죠? 예, 100%다 날리죠. 뭐가 새로 생겼대. 무슨 다단계래. 아우, 이 보면요. 딱 눈에 딱 보여요. 가입비 있고 진입비 있고요. 그리고 뭐 단계 제한 있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책에도 써놨잖아요. 근데 그게 꽂혀가지고 안 이래. 새로운 거라서 뭐 자기 꼭대기에 있어야 돼. 천만에요. 뒤집어집니다. 꼭대기에 있다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들 금전거래 누군가가 내 파트너가 좀 돈이 좀 필요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거 있죠. 한 10만 원이면 10만 원.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뭐 100불이면 100불, 200불이면 200불 있으면은 그래 내가 요것밖에 없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내가 채권 채무자 관계는 좀 안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니까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자, 거래는 절대 금지하시고요. 크로스 라인 금지. 항상 우리는 좌우 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스폰서 입장에서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어요. 그러면 소실적과 대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또 소실적과 대실적 중에서도 또 좌우 라인이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있다면. 그러면 서로 간에 아이고 잘합시다 하면서 서로 간에 북돋워 주고 그죠? 좀 이렇게 비전 업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관계로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폰서님이 이번에 포인트 얼마 내려줬어요? 거기 판매사 가실 때 포인트 얼마나 내려드리던가요? 뭐 예를 들어 50만 포인트 내려줘. 우리한테는 30만 포인트 내려줬는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있잖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 또 거꾸로입니다.
저기서 얼마 정도 내려드리던가요? 하면 이번에 스폰서님 30만 포인트 내려드렸는데요. 하면 우리한테는 50만 포인트 내려주던데? 이러면 그 파트너 그 크로스 라인에 그 형제 라인 그래요. 뭐야 이거? 우리한테는 차별 대우인가? 서로 간에 그래요. 서로 간에. 여러분 라인에 따라서 있잖아요. 30만 포인트 드릴 수도 있고 50만 포인트 드릴 수도 있고 안 되면 100만 포인트 드릴 수도 안 되면 다 되면은 10만 포인트 드릴 수도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카톡에 사진을 올리잖아요. 이분한테 이렇게 오늘 가서 이분한테 뭐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왔습니다. A 사장님 화이팅 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래요. 스폰서니 왜 그쪽만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줘요? 이런 분들 시기 질투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판매사 가고 해요. 그러면 아유, 스폰서는 우리는 안 도와주고 막 저쪽만 이뻐해주고 막 시기 질투를 해요. 왜? 그 마음 속에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다른 라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지. 이게 형제 라인들 위아래 라인끼리는 협력을 하는 거고요. 그죠? 협력하는 거고 형제 라인끼리는 선의의 경쟁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그 형제 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속 깊은 대화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다 라인 상황이 다 달라요. 남의 떡이 다 커 보여요. 저기는 정말 잘 될 것 같고, 저기 스폰서님 무조건 뭐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들 왜 스폰서님이 그렇게 도와주냐면요. 잘 되는 라인은 계속 요구를 해요. 요청을 해요. 스폰서한테. 여러분. 안 되는 라인은요. 미팅할 것도 없고, 뭐 행동도 안 하니까 요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스폰서분이 어디로 많이 가게끔 돼 있겠어요? 요청하는 대로 많이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만약에 좀 찔린다 그러시면 많이 요청을 해야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스폰서를 내가 저쪽보다 더, 저쪽 라인보다 내가 더, 저쪽에서 5번 불렀어? 그럼 나는 10번 불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스폰서 욕하고 저쪽, 아이, 그게 별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한테 막, 부정적인 이야기. 이게 그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심, 악한 영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안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호칭, 언니야, 형님, 누구야? 우리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반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애터미 내에서는 반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조카가 최수민 국장이잖아요. 반말 안 합니다. 예. 최수민 국장님 이렇게 하면서 다 해요. 전화 통화할 때도 그래요. 왜? 반말하면요. 한 번씩 이렇게 좀 말이 조금 거칠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존댓말하고 존중해 주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언니야 형님 이거는요. 그쪽에서 그냥 집에서 아니면 집사님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용어고 우리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뭐 팀장님 그죠? 이렇게 직급 불러드리고 사장님이에요. 더치페이, 기브앤테이크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더치페이 하고 비비불 금지, 인정, 칭찬, 축복, 생활한데 자, 요거는 조금 남겨두고 요 뒷단계를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빨리 내가 판매사를 하고 또 판매사 유지하는데 또 유지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속도로를 빨리 내가 톨게이트에 있지 말고 달려야 되겠다. 예, 달려야 내가 성공 지점까지 가니까요.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빨리 판매사를 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